거기 필기 공간 있죠? 그 A3 강의 자료 준 거 필기 공간 피세요. 자, 우리 모르겠어. 내가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수원스투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다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열의 점화식 문제 우리가 내신할 때도 했었고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리고 너희 이번에 6월 평가원에도 나왔지? 근데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생긴 변화라고 함은 몇 번에 나왔어? 12번에 나왔죠?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문제로 나왔잖아.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은 이따가 기출을 좀 볼 거거든. 작년은 22번에 점화식을 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9월 수능 다 22번에 냈었고, 그래서 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2번에 위치를 했고, 이거는 6월, 9월 수능 둘 다야, 셋 다야. 그리고 2016, 06 평가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12번에 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9월 평가원은 어떨지 모르죠. 수능도 당연히 어떨지 모르고요. 근데 일단은 모르겠어. 내 예상으로는 6월의 기조가 그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21번 문제에 수열을 안 넣고 다른 문제를 넣고 15번에도 수투를 넣고, 그래서 점화식이 약간 약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입장에선 다행이지.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 그래서 일단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 기억을 일단 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요도가 안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구평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태도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는 점화식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없어. 맞잖아? 그냥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다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나면 답이 나오거나 실수해서 틀리거나 보통 둘 중 하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계산의 시작점이야.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계산의 시작점을 고민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수열의 점화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이런 문제를 막 본 적이 있어요. 막 A3 더하기 A5가 20이다 이런 문제를 막 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래놓고서는 야 A1이 될 수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A1 값이 얼마인지부터 가정하고 출발을 하는 거는 전혀 기출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A3이라는 값을 토대로 A5를 추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A3으로부터 A1을 역추적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는 게 계산이 생각보다 줄어들죠. 왜냐면 이게 단계를 많이 밟으면 많이 밟을수록 뭐 해야 돼? 가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가지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가정한 수로부터 진행을 적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최대한 진행을 적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진행을 적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태도로는 계산의 시작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이 계산의 시작점을 고민을 할 때 몇 가지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값들도 요 식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도 보면은 값이 상수로 제시된 어떤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분명히 시작점에 대한 근거로서 충분할 거야. 혹은 뭐일 수 있냐? 상수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범위를 막 제시를 해서 이 점화식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값들이 있다면 걔는 출발점으로 충분할 것 같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정리하면서 푸셔야 돼요. 모르겠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고 하면 이거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능을 치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모의고사 시험지 딱 하고 받으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플러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반 접혀가지고 겉지 있고 이렇게 안에 속지 있고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 풀 때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푸냐? 겉지를 분리를 하시고요. 그럼 겉지를 분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 맨 앞이랑 맨 뒷표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여기가 다 빈 공간이 있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점화식 문제가 15번, 22번 이런 킬러로 혹시나 출제가 됐다. 그럼 그냥 여기 있는 이 한 면 다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 아니면 어떻게 푸냐? 여기 있는 받은 종이 있지? 이거 딱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 한 번 더 반으로 접으면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 그래서 얘는 문제지에다가 풀 생각하지 말고 겉지 분리시켜갖고 여기다가 작성하세요. 우리 가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하나 더는 혹시 주관식 문제에 점화식이 출제가 됐어. 이러면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내가 원래 수능 문제 풀면서 검토하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주관식 문제에 점화식 나오면은 검토하세요. 작년 수능 22번이 수열의 점화식 문제였어.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거든? 생각보다 쉬웠는데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주관식 문제로 만약에 수열의 점화식이 나오면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푸시고, 그리고 이따 정리하는 방법들은 내가 문제들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게 얘들아 들어봐. 이게 수열의 점화식에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산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진행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면은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되게 여러 가지면은 우리는 이 문제가 복잡하다고 느껴. 맞잖아. 그래서 최대한 진행 횟수를 내가 아까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산의 시작점을 고민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진행 횟수 단축의 방법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 이게 이제 수열의 구조를 보는 연습이야. 이게 필요한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 수열의 시작점을 고민을 했어. 오케이,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나가면 문제가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 그럼 그때 숫자부터 막 하고 집어넣어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 수열이 대충 어떤 구조겠거니 라는 감을 잡을 수 있거든.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볼 거지만 어떤 문제에서 A1이 0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점화식이 막 있는데 니들 보고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요 사이 값들을 추론을 해라. 이런 문제를 만약에 만났다라고 치자. 그럼 몇 칸 가야 돼? 21칸 가야 돼. 평가원이 니들 보고 21번 계산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계산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면 반드시 둘 중 하나야. 이 수열은 주기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일 수 있냐면은 계산 구조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주기는 아니야. 주기는 아닌데 계산 구조가 반복돼가지고 특정 계산들을 그냥 쭉 밀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풀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 그래서 이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더 세분화를 시킬게. 그러면 어떤 수열이 주기성이 있는 거냐?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기출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 아니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 이따라고 칠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다음 항을 결정을 할 때 딱 하나만이 인수야. 딱 하나만이 변수가 돼. an 값이 결정나면은 그냥 an 더하기 1은 결정나는 수열. 이런 수열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적을 필요 없어. 이런 점화식을 줬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괄호의 조건이 있지. 이 괄호의 조건도 an에 대한 조건이야. 그러면 an 더하기 1을 결정을 할 때 누구만 쓰여? 여기 있는 an만 쓰이고 심지어 조건도 an에 대한 조건이지. 이런 완벽하게 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만약에 an을 쭉 진행을 해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여기서 동그라미를 또 만나. 그럼 반드시 그 다음 뭐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세모와 네모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동그라미 다음에 세모 다음에 네모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주기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주기성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형태로 AN만이 AN 더하기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라는 게 반복되는 걸 보자마자 이후로는 똑같이 밀어버리면 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아, 오늘 어차피 다 문제로 다룰 거야.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몇 개가 쓰여요? 두 개가 쓰이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수열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숫자가 두 번 연달아 나와야 돼. 따라와. 그래서 얘는 주기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만 보고서는 이후를 그냥 잘라갖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AN이라는 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반복된다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똑같이 반복되는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비로소 그 다음을 네모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기수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연역적으로. 그리고 계산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요 말 있잖아. 요 말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뭐라 이렇게 정리해 주기가 힘든데 그냥 단순한 예시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AN 더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작나? AN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은 얘는 AN에다가 더하기 1을 하래. 요런 수열이 있어. 근데 내가 A10을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아니, 마이너스 5라고 하지 말자. 마이너스 11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일단은 그냥 바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까지는 쓸 수 있지. 그래서 A 몇을 갖다가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이 중간을 점프해버릴 수 있어? 몇 칸 간 거야? 7칸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17번째 항 바로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특정 계산 구조가 뭐 범위든 조건이든 수열의 구조를 봤을 때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죠. 일일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졸라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니들이 엄청 미시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수열의 전체 구조를 놓쳐. 그럼 나는 그냥 열심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그 카메라 줌 땡길 때 그걸 줌인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줌을 넓게 말하는 거를 넓게 이렇게 보는 거를 줌아웃이라고 하잖아. 요 전환이 굉장히 잘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 계산을 할 때는 줌인을 하시고 계산을 하다가도 문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구조를 보기 위해서 시계 전체 시야를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요게 전환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요게 좀 특별한 게요. AN이 결정나면은 AN 더하기 1이 결정난다 라는 거잖아. 이거는 수열을 가시화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프로. 내가 AN이라는 어떤 값이 딱 결정이 났어. 그럼 그 AN 값에 따라서 누가 결정나? AN 더하기 1이 결정나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의 좌표평면상에다가 값을 찍어갖고 가시화하기도 굉장히 좋은 점화식이야. 알겠니? 지금 막 이렇게 펼쳐놨어. 이제 하나씩 다 모을 거야. 오늘은 내가 지난 시간 수업 자료랑 다르게 기출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그 다음에 최근까지 니네 봤던 6평 문제는 제외하고 그건 너무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열을 했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지를 한번 볼 거고 내가 그리고 최근 기출만 넣은 이유가 뭐냐 니네 교육과정 전 있지? 수학 가형, 나형 시절 그때는 가형 애들은 수열을 안 쳤어요. 걔네는 시험 범위가 미적, 확통, 기하였어가지고 수열이 없었어. 그래서 최근 수능에 들어와서 공통 과목에 수열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옛날 기출은 약간 트렌드가 좀 달라. 그래서 나형 거라서 볼 필요가 별로 없고 최근 것만 좀 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거기 시험지 강의 자료에 넣은 이 1번 문제는 니네 교육 과정이 아니야. 여기 보면 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한번 풀어볼게. A1에 대한 범위를 줬어. 이래놓고서는 A2n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때 문제에서 A8과 A15를 뺐을 때 63이라고 했고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A1분의 A8이야. 됐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점화식을 보고 구조가 혹시 뭔가 눈에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A1이라는 게 일단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요, 뭐 정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A2에 대한 조건이 뭔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 점화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어쨌든 A2라는 거는 결정난 상수일 거고 그 전에 항에다가 A2를 곱해야 플러스 1을 하거나 마이너스 1을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단 짝수번째항과 홀수번째항을 만들 때의 규칙은 다릅니다. 뭐 이런 거 같아. 뭐 의미가 딱히 없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 있는 요 놈은 분명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것 같아? 시작점을 알려주지 않아? 너네 이 점화식을 활용을 할 때 A1부터 막 집어넣어가지고 A15까지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요거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뭔가를 막 얻어내시고 A1과 A8을 구해. 그냥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A8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점화식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나는 A8은 A2에다가 A4를 곱하고 플러스 1 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A2는 아직도 모르는 놈이고 A4도 모르는 놈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A4를 A2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얘 A2의 제곱 더하기 1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A8이라는 거는 A2는 모르지만 A2에 대한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거는 같아. 그지? 그리고 A15라는 것도 표현을 해보면은 n에다가 7 집어넣어갖고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A2, A7, 마이너스 2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A7이라는 걸 바꿀 수 있겠지. 아래쪽에다가 3 집어넣을게. A2 곱하기 A3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A3이라는 거는 또 누구로 바꿀 수 있어? A1으로 바꿀 수 있지. 잠깐만. 여기에 1 집어넣어갖고 정리하잖아? 잘 봐. 지금 이 식은요. 문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 식은 모르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모르는 숫자가 2개 있는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부정방정식이었다면 뭔가 케이스가 나뉘겠지만 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정수 조건도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문자를 줄이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 얘를 줄여. 이놈이 지금 문제 아니야? 그럼 A1을 알고 싶으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 여기다가 1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은 A2라는 게 A2, A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거는 A1을 A2로 표현하는 거니까 곱하기 A2분의 1 써가지고 너를 갖다가 A1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했니?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일단 1-A2분의 1로 표현되는 것 같아.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요놈 1-A2분의 1 써. 그럼 A2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답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게. 그럼 A2로 묶이고 A2가 안쪽에 하나 더 있고 1-A2분의 1 이런 식으로 있고 잠깐만 잘못 썼구나.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구조야. 다시 썼어요. 그럼 요거 계산식을 완성을 하시면은 A2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A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만약에 뺀다라고 치면은 나오게 되는 식이 일단은 3a2의 제곱 될 거고 3a2 될 거고 플러스 3 될 거고 너가 63이래. 그럼 이때 a2의 제곱 더하기 a2 마이너스 60 이거 20이죠. 20이라는 게 0이니까 a2 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럼 플러스 5랑 마이너스 4로 묶이니까 이때 a2는 마이너스 5 또는 4예요 라고 일단 두 종류가 나와.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누구였어? 여기 있는 A1의 범위였죠? 됐니? 그럼 생각을 해봐. A2 는 하고 정리할게. 그러니는 1-A1분의 1이야. 그럼 생각을 해. 얘가 뭐와 5 사이야? 0과 1 사이지. 그럼 반드시 얘는 누구보다 커? 1보다 크지. 따라와. 그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를 고르면 안 되고 4라는 값을 골라야죠. 그래서 A2는 4라고 계산을 하시고 A2가 4였다면 A1 값은 누굴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A1은 4분의 3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8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6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9라는 값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 나누라고 했으니까 69에다가 3분의 4 곱하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럼 92가 답이겠죠? 됐니? 요즘 니들이 풀었던 수열 문제랑 흐름이 어때? 좀 다르지 않아? 이런 문제 잘 없잖아. 왜 푼 거라고? 저 조건. 저 조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론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화식을 이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역추적을 해가지고 A1, A2 이런 걸로 표현을 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얻어낸 방정식을 갖다가 주어진 조건 활용해서 결정했고 답 냈어. 괜찮죠? 넘어가세요. 점화식 문제 중에서 니들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제야. 이거 내가 아까 말한 상황 중에 무슨 상황인 것 같아? AN이 AN 더하기 1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인 상황. 이해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마지막 게 2분의 1부터 AN이 1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때 니들한테 제시가 된 정보는 A5와 A6을 더했을 때 0이라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행동은 K는 1부터 5까지 다 더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만 한대요. 봐. 그럼 얘도 뭐 어때? 열심히 A1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뭔가 있기 때문에 A5로 A6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0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해야겠지. 따라와.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점은 요놈 식이야. 얘들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작점을 관찰하는 게 살짝씩 어려워지거든? 기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잘 따라와. 이때 잘 봐.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혹시라도 같은 AN이 나오면 주기수열일 거야. 똑같은 놈이 반복될 거야. 이해했지? 이때 내가 A5를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너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보고 했으면 좋겠는 행동 1순위를 꼽자면 뭐냐면요. 이 범위에 있는 AN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튀어나오는 얘가 과연 어떤 범위를 가질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 얘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거는 등호 좀 붙여서 쓰자. 요 범위에서 만약에 얘가 튀어나온다라고 치면은요. 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범위 나오는 거 맞아? 각각 양끝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거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때? 0 나오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거 괜찮아? 지금 나 뭐 본 거야? 구조 본 거야?
넣은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어떤지를 보는 거야. 왜 봐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왜 이 생각을 한 거야? 졸라 뜬금이 없어? 아니야.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때야 돼? 이웃 한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한 칸 차이 나거든. 따라와요? A5 얼마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얘들아,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 정리 잘해. 진짜 부탁이야. 그래서 오늘 뭔가 한번 샥 하고 정리하고 숙제가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숙제 열심히 하시고 수열의 점화식 한 꼭지를 끝내신 다음에 잠깐 잊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의고사 풀면서 풀면 돼. 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나오는 값 양수야, 음수야? 0 이하야. 두 개 더했을 때 0일 수 있어? 불가능해. 얘 어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 사이 값이야. 얘도 이 사이 값이야. 더해서 0 나올 수 있어? 0 나올 수 있어. 이거 봐. 너 넣는 값 얼마야? 0보다 크지?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두 개 더해갖고 0 만들어. 불가능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케이스가. 우리는 케이스를 분류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케이스로 이 규칙이 만들어지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야. 따라와? 그럼 A 얼마냐고? 0이라고. 왜? A, 6이 무슨 규칙을 따라 만들어줘야 돼? 가운데 규칙을 따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맞냐고?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 0이라는 이야기는 A, 5라는 게 얼마다? 0이다.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잘 보세요. 너 결정했어.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이걸 만족하래 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 봐. A 원값을 구하라고 했네. 무슨 얘기야? 너 이제부터 A5는 0으로부터 역추적을 할 거야. 역추적을 할 건데, 그래서 A1을 구할 건데 네가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 이거야. 너 이거는 위배하지 마. 이 뜻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됐냐? 이때 내가 아까 정리하면서 쓰라 했잖아. 근데 혹시라도 뭐 구평이든 수능이든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냈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AN만이 AN 더하기를 결정하면서도 동시에 조건도 지금 AN인 상태 있지. 이런 상태면은 그래프로 주어진 수열의 값들을 가시화하는 게 도움이 돼요. 문제 풀 때. 봐. 이 축이 AN축이야. AN축이야. 이랬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요 놈들이 경계값들이죠. 이랬을 때 마이너스 1 빵 하고 집어넣으면 0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값들 있잖아. 전부 다 연결되지. 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 연결되는 수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그래프로 그려갖고 표현을 할 때도 연속인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감소하는 그래프고 이 값이 땅 하고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 튀어나올 거야. 그러다가 2배 AN 따라가니까 마치 Y는 EX 그리듯이 그려. 그래서 여기서 1 찍힐 거야. 됐지? 그리고 얘 1,0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롬 생긴 그래프지. 됐어요? 이거 보면 뭐가 유용해? 갑자기 막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내가 넣는 값에 따라 나오는 값이 구조적으로 잘 보여. 이해했어? 잘 봐 이때. 나는 그 정리하면서 풀 때 이런 형태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약간 이렇게 줄을 좀 맞추면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지같이 쓰면은 내가 지금 쓴 게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헷갈려. 추론을 할 거야. 이거 유용하지? 왜? 너 0 만드는 A4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돼? 함수값이 0인 선 그으면 돼. 그럼 나오는 값 몇 개야? 3개지. 이렇게 3개지. 됐어? 이때 잘 봐. 너 마이너스 1 튀어나와야 돼. 그 마이너스 1 튀어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A3의 값은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야 되지. 보이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만들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딱 그어보니까 2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야? 음수지.
y축 왼쪽 값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진행되는 값도 가지치기가 되긴 될 테지만 음수지. 필요가 없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그래프에서 음수인 값을 만들려면 여기밖에 없는데 이 값에 들어가는 AN은 무조건 음수여야 돼. 역추적을 해나가다 보니까 얘로 출발을 하면 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됐어요? 그래서 안 할 거야. 너희는 안 지워도 돼. 그리고 난 여기를 좀 지울게. 그래서 A4를 추론을 할 때 0 또는 1 두 개로 갈 겁니다. 분리를 했어. 이때 잘 봐. 센스가 필요해. 0을 만드는 값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0, 1이야. 왜? 주기수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때 주기수열을 이용했으면 해. 그리고 A2 추론할 때도 똑같이 0, 1 해가지고 주기수열 이용해. 그리고 A1 추론할 때도 똑같이 0, 1 해가지고 주기수열 이용해. 됐어? 두 번째, 얘들아 1 만드는 AN 값 얼마야? 2분의 1이지. 1 만드는 AN 값 2분의 1이지. 그럼 나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가지치기 할 때 얘는 하나로 2분의 1로 나오지. 그럼 나머지도 싹 다 뭐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 가지치기 하면 돼? 2분의 1 가지치기 하면 돼. 여기서도 2분의 1 가지치기 하면 돼. 이해했어? 요렇게 진행하는 거 느낌 와요? 어떤 느낌인지? 나 지금 한 가지만 해결하고 다른 가지 해결하고 이러고 있지 않아? 주기수열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1 그거. 여기랑 여기 얼마인지 찾아야 되지. 얼마랑 얼마야? 4분의 1이랑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가지치기 해갖고 4분의 1과 4분의 3 뽑으면 돼. 나 지금 칠판 공간이 없어갖고 좀 작게 쓰고 있는데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도 가지치기 할 때 4분의 1과 4분의 3 만들면 되겠죠? 됐어요? 마지막 요 가지들만 해결해주면 되죠. 얘들아 A2가 이거일 때 나 그냥 좀 떼서 쓸게. 너네는 그냥 뭐 공간 있으면 이어갖고 써. 필기할 때. 이걸 갖다가 A1 값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4분의 1 그으면 되죠. 그럼 나오는 값이 누구랑 누구예요? 8분의 1이랑 8분의 7이죠.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A1 값 2개 나올 거고 A1 값 2개 나올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A1은 싹 다 양수인 건 인정해? 인정해? 그리고 그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지. 이 그래프 뭐야? 대칭이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거 합 얼마야? 1이고 이거 합 1이야. 그러니까 1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생각해. 근데 지금 보면은 4분의 3, 4분의 1, 2분의 1, 1로 출발을 했을 때 가지를 쭉 따라가 보니까 무조건 양수인 항들이 다 존재해. 0 이상인 항들이. 그러니까 너들은 오케이일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버려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누구야? 요 0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도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냐? 2분의 5니? 1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 더하면 얼마야? 2분의 9가 답이겠죠? 야, 그래프로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제한적이겠지? 이런 상황 아니면 나도 가시화할 일 없을 것 같아. 야,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 알아? 내가 계획표 올린 거에 7시, 10시에 학원 오기 졸라 싫겠지만 나도 오기 싫어. 그럼 나 거기 나와갖고 뭐하니? 나 그거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요일 날 원래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요일 킬러 특강을 하는 건 어때요?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 어려운 점화식 문제 모아가지고 기출 말고 신유형들 좀 모아가지고 기출 복습할 수 있거나 새로운 유형들 모아갖고 테스트 치는 건 어떻니? 나 지금 그 공지한 거야.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 일요일 3번
갑자기 돌연변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혀 약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빡 하고 드는 그런 문제였거든. 내가 풀이를 2개를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편한 대로 푸세요. 자, 볼게. 이때 니들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A1, A3, A5, A7, A9 요거 싹 다 계산해서 더해 뭐 이런 뜻 같아요. 맞죠? 야,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절대값만 싹 다 떼봐. 그럼 몇 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문제야. 왜? 등비수열이거든. 맞잖아. 근데 얘는 어때? 절대값이 있어서 매번 부호가 갈라치게 되는 그런 상태지. 맞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이야기는 할 수 있냐? 절대값 AN이 등비수열이에요. 요 얘기는 할 수 있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일단 케이스는 몇 가지인 것 같아? 2의 10승가지야. 2의 10승가지잖아. 근데 니들 보고 그거 이제 10개 절대값 다 떼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는 조합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실 무지성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풀었어요. 나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시험지도 넓으니까 그냥 써. 10개 썼어. 10개 아니야? 10개 썼잖아. 1024가 2의 10승이잖아. 뭐 하는 거야? 잘 봐. 더했을 때 음수래. 맞지? 근데 마이너스 14. 그럼 생각을 해볼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싹 다 음수인 걸 골랐어. 여기까지 싹 다 양수인 걸 골랐어. 여기 2개 음수인 거 골랐다라고 치자. 어때? 졸라 작을 것 같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싹 다 음수인 걸 고르고 만약에 이거 양수인 걸 고르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생각을 해보자. 우리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이야? 맞지? 이 절대값 AN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쳤을 때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은 2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몇 번째까지인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얘랑 2의 n 더하기 1승이라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그 전의 항까지 다 더한 거랑 얼마 차이나? 마이너스 2 차이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싹 다 더하고 얘만 딱 하고 마이너스 부호로 고른다. 그래서 너만 마이너스 1024로 고른다라고 쳤을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대충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약간 너무 컸거든 절대값이. 약간 그 초등 경시 문제 같은 느낌이야. 봐. 그런데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일단 만들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추가로 마이너스 12만큼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져. 왜냐? 봐봐. 이때 내가 만약에 얘를 원래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얼마가 줄어요? 이 시그마 값에서 64가 줄죠. 원래 플러스 30이었는데 마이너스 32로 바꾸면 졸라 많이 줄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2라는 값을 마이너스 2로 바꿔. 얼마 줄어? 4 줄어. 얼마 더 줄여야 돼? 8 더 줄여야 돼. 얘 바꾸면 되지.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열이 뭐인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가다가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512까지는 그대로 가시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024를 고르는 요 수열. 이게 내가 원하는 수열이야. 이게 AN이야. 근데 그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 쳐? 그러면 어쨌든 평가원 문제잖아. 심지어 수능 문제야. 그 혹시 얘들아 그 너네 시대인재에서 그
서바이벌이라는 모의고사 만들잖아. 그거 킬러 문제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마 들 것 같아? 뭐 공모 받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출제진들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공모를 받아. 그래갖고 나도 예전에 낸 적이 있어. 근데 공모를 받아? 그럼 보통 한 150에서 200이야. 한 문제. 자, 질문. 이거 수능 문제 한 문제 만드는데 얼마 들까?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방구석 허수들 있지. 그 오르비에다가 글 찍찍 이제 쓰는 애들. 나중에 까보면 4등급, 5등급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강대가 좋니, 뭐 시대인재가 좋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 기출을 좀 약간 폄하하고 계산이 더러운 것 같으면, 그리고 지네가 느끼기에 자기가 좀 잘 푼 것 같은 문제들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감각적이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게 사설에 많거든. 근데 얘들아 들어봐. 니네는 현역이잖아. 물론 난이도 있지만 현역이잖아. 그럼 현역은 대부분 기출 문제가 정확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제 너희도 사설 문제집들 막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풀기 전에 기출부터 제대로 공부해. 이거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생각을 좀 해. 수학 시험지 하나 만드는데 최소 40억 들어. 인건비 뭐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고 나면 찝찝해야 된다고. 이게 씨발 맞아? 이거 뭐 IQ.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IQ 테스트건 나발이건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딱 만들고 검수진들이랑 십수를 해. 왔다 갔다 10번을 해. 그러면서 그 아파트 한 35평쯤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이건 카더라야.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들 있지. 를 다 이렇게 평가원 들어갈 때 이렇게 반입을 해.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교사들, 석박사진들이 그 사람들은 문제 출제 안 하고 검토하거든?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중복되는 거 있으면 싹 다 그냥 제거를 해. 그 과정이 35일 걸리는 거야. 35일 동안 출제하거든?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도한 풀이가 분명 있었을 텐데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아니, 교육 과정에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 같다라는 게 내 추측이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소개할게. 근데 난 처음에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푼 거야. 내가 시간 제고 풀 때는 이 풀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막 이런저런 문제 풀었지만 막 요런 수열 나와 있고 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뭐 대충 뭐 요런 거였나요? 그리고 뭐 수능 문제 중에 내가 풀어줬던 문제 중에 요런 문제 있지 않았나요? 가나 다조건 해가지고. 그리고 막 내가 적절히 잘 연립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든 같은 수열끼리 이렇게 빼진 형태를 만들라라고 했지. 할 수 있지 않아? 예? 너네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절대값 AN 등비례매. 그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써. 이거 맞죠?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2의 11승에서 딱 2 뺀 것만큼 차이 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046이죠. 그런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에 다시 한번 적으면은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14죠. 그럼 두 개 빼세요. 그러면 n은 1부터 10까지 절대값 an에서 an 뺀 거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2060 나오죠. 맞아 아니야? 그런데 이 계산 결과는 내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뭐라고 했어? 양수인 것들은 싹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음수인항들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한 거였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음수인항들의 합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30 나와야 되지. 맞아? 이해해? 훨씬 더 명확해졌죠? 왜? 내가 지금 나열해놓은 이 흰색 숫자들 봐요. 여기서 음수인 거 막 이제 골라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030 만들어야 돼. 그럼 일단 니들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야? 일단 1024부터 부호 바꿀까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잘 들어. 만약에 너를 안 바꿨다라고 가정해. 그러니까 이러면은 조금 더 문제 푸는 게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만약 A12 마이너스 1024가 아니라 그냥 1024였다라고 쳐.
그러면 니들이 앞에 있는 모든 항들을 싹 다 음수 부호로 바꿔도 이거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이러면은 A1부터 A9까지 항이 싹 다 음수여도 부족하다고.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지. 이해해? 따라서 얘를 토대로 뭐라고 할 수 있어? A10이라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1024여야 된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걸 결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A1과 A2의 부호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출제 의도는 뭔가 이거인 것 같다. 평가원이 해설지를 공개를 안 하니까 출제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거인 것 같다. 춥니? 좀 추워? 아니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게 잘못된 거야? 오늘 저기 잘 안 보여? 햇빛 때문에? 근데 수능 문제가 46문제잖아. 근데 단순히 나누기 46으로 했을 때가 3천 정도거든?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더 비싸지 않을까? 1번 문제가 3천만 원짜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 수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어차피 자기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거 알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그 평상시에 문제들을 좀 생각해 놓고 가가지고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열심히 탁구 치시다 온다고 하더라고. 평가원 문제가 내가 듣기로 한 7년 전인가? 8년 전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어. 한 문제당 평균. 그렇어요. 야생이야.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때 AN이 0 이하일 때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 22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 값의 합이래. 됐죠? 출발점 어디예요? 당연히 0 아니에요? 줬잖아요. 값을 알려줬고 A22까지 가라 했잖아. 그럼 너희는 이 문제를 보고 구조를 보자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0 집어넣어가지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다 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나는 할 것 같아. 시험 때 이 문제를 만났으면은. 그래서 일단 그냥 무지성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1이 0이니까 위의 규칙 따라서 A2라는 거는 K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3라는 거는 잠깐만 K에 어떤 범위가 나와 있나라고 봤더니 어때? K가 뭐라 했어? 자연수라 했어. 너 무조건 양수네 아래 규칙이네. 그러니까 K 더하기 1분의 1에서 K분의 1을 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A3는 무조건 뭐야? 음수지. 무조건 음수니까 아래 규칙 따라야 될 거고, 따라서 여기다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뭐 대충 이런 구조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맞니? 이게 반복될 거야. 됐니? 내가 이거 왜 여기서 끊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K가 1? 1인가? K가 2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끊고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쌤 K는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K는 2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게 좀 잘못됐어. 이 문제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 너무 많아. 뭘 구하라고 하는지는 좀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22번째까지 가야 돼. 졸라 많잖아. 이거 계산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해야 돼, 문제 풀 때.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본 문제 중에 가지치기 계산으로 한 방향으로 쭉 갔을 때 최대 횟수를 본 게 6번이야. 그러니까 쭉 일렬로 나열되어 갖고 6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가 막 되면서 계산을 하면서 내가 본 게 최대가 6번이야.
몇 번이야? 여기서 몇 번 가야 돼? 18번 가야 돼. 이건 아니잖아.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잠깐 펜을 멈추고 여기 있는 얘가 만들어지는 규칙이 어떠한가 이 생각을 해야 돼. 하고 봐. K는 미지수야? 아니야. 뭐야? 상수야. 무슨 소리야? 잘라서 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잘라서 봐. 등차지.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하나 더. 만약에 점화식의 구조가 거기 위에도 써놨지만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라고 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다시 쓸게요. 이런 수열 등차라고 부르잖아요. 앞서 봤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예요. 아까 어떤 문제 풀었었어? 우리 직선으로 가시화하는 문제 풀었었지.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상수니까 이거 결국에는 뭐야? AN에 대한 식이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리고 등차기 때문에 어때? 이것도 직선으로 가시화하기가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 풀 때 가시화를 할 거야. 문제가 있어. 뭘 모름? K를 몰라. 그러니까 자 이런 거 같아. 몇 번 더하고 몇 번 빼다가 보니까 0에서 출발해서 0에 도착합니다. 이런 소리 같아. 그럼 막 더했다 뺐다 막 이것저것 반복할 것 같아. 근데 몇 번 더했다 빼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대충 그런 상황 같아. 그리고 K 더하기 1분의 1, K분의 1 빼는 게 K에 따라서 몇 번 더하고 몇 번 뺄지가 일단 달라질 것 같고 뭐 그러니까 K 값을 구하라고 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AN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AN에다가 K분의 1을 뺀다라는 이 행위를 조금 몇 번 더하고 몇 번 뺄지를 보기 편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서 한번 바라볼게. 이런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올 거야. 왜? 이 문제에서 더할지 뺄지에 대한 규칙은 누구에 따라 결정해? 부호지. AN의 부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요 놈을 몇 번 더할지 여기 세모 친 요 놈을 몇 번 뺄지는 결국에는 뭐? 이 계산을 하는 이 분자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막 지지고 볶고 계산을 했어. 근데 통분이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분자가 음수면 일단 어떤 상태야? 몇 번 분자가 음수면은 A1이라는 출발점이 0이니까 음수인 거 아니야? 분자가 양수면은 A1이라는 출발점이 0이니까 양수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요 연산을 플러스 K라는 연산으로 취급할 거고 요 연산을 이거라는 연산으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그냥 분자값만 볼 거야. 요 말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이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냐? AN이라는 값의 부호 관찰을 하고 싶어. 어렵지. 그래 이해해. 근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그럼 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A1이 0이었어. 근데 우리 첫 출발할 때 뭐 했어? 위의 규칙 따랐지? 해서 K를 찍었다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나타내려는 값은 수열의 값이 아니야. 뭐야? 얘들아, 결국에 A1에다가 이 분수를 더하거나 이 분수를 빼거나가 반복될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 계산된 분수의 분자를 쓰겠다는 거야. 나 지금 여기다 분자 쓰고 있는 중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규칙 따라야 돼? 아래 규칙 따르는 거야. 왜? 분자가 양수였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규칙 따라서 어디로 가요? 분자가. 얘를 한번 빼기 때문에 분자 얼마 돼? 마이너스 1 되잖아. 요 말 납득하? 다시 음수지. 분자가 음수지. 그런데 A1 계속 얘기한다. A1 0이었으니까 분자가 음수란 얘기는 이렇다란 얘기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무언가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로 더해져?
K를 더하는 거야,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분자에 K가 더해지니까 K-1을 찍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다시 얘는 얼마야? 얘 얼마야? 모르겠는데? 모르잖아. 왜? K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1이면 0 이하잖아. 근데 만약에 K가 2, 3이면 잠깐만. K가 2, 3이면 위의 규칙 따르고 K가 1이면은 아래 규칙 따르고 K가 2, 3, 4, 5 이런 거면은 K가 1이면은 위의 규칙 따르고 이런 구조죠.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만약에 뺐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분자가 얼마가 돼요?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이 지랄을 반복하다가 22번째 항에 딱 하고 왔을 때 0이 찍혀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됐니? 결국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은 이렇게 돼야 돼. 이 소리죠. 됐어요? 이제부터 잘 생각해.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몇 번의 연산을 했어? 21번의 연산을 했어. 두 번째,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구조야. 이 구조야.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1은 0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최초의 0인 항이 22번째입니다. 라는 뜻이야? 아니야. 얘는 뭐야? 그 전에 몇 번 0이 나올 수도 있어. 똑같은 값이. 하지만 22번째는 결국에 0이어야 돼. 이 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 계속 0이 아니다가 최초로 22번째 0이 나왔어. 이 소리가 아니라고. 맞니? 잘 봐봐 지금부터. 여기 K라는 값으로부터 만약에 어떤 특정 0이라는 값을 찍기 위해서 감소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몇 칸을 가야 감소를 하는지는 그건 내가 잘 몰라. K를 모르기 때문에. 맞니? 근데 K에서 K-1 가고 K-2 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언제 여기 있는 축 위에 딱 꽂혀갖고 0이란 지점에 꽂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최초의 K를 찍는 그 숫자는 얼마였어? 얘가 두 번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번째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떨어져가지고 몇 번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표현한다 치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얼마라고 쓰면 돼? 그렇지. 2K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지. 왜요? 여기에서 1로 하나 떨어지려면 진행이 몇 번 돼야 돼? 두 번 돼야 되지. 그러면 K만큼 떨어지려면 진행이 몇 번 돼야 돼? 2K번 돼야지. 이해해? 이해해?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어? A에 2K 플러스 2가 0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돼요? 그럼 일단 K는 10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얘는 일단 뭐야? 맞는 말이야. 됐어? 그런데 K는 10으로 유일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야? 이 수열은 반복될 수 있어. 그럼 결국에 이 이후로의 계산 과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겠어? 여기로 흘러가는 거야. 잘 봐 이제. A1은 0이었고 A22는 0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서 21번의 연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럼 이때 뭘 관찰하는 거야? 21에 약수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1, 3, 7, 21 이렇게 4개 있죠. 4개 있죠. 그러면 1, 3, 7, 20을 관찰했으니까 21의 약수에서 1을 관찰하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너를 만들기 위해서 뭐도 괜찮아 라는 뜻이야. A2가 0이어도 괜찮아 이 소리예요. 한 번 진행해갖고 0이 돼도 괜찮아. 이러면 주기가 얼마짜리라고? 1짜리라고. 그럼 계속 0이 0이 반복된다는 소리야. 근데 A2가 얼마나 똥강아지더라? K지. K 문제에서 뭐라 했어? 자연수라 했지.
A2는 뭐일 수 없어? 0일 수 없어. 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엔 뭐 관찰이야? A 3번 연산을 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케이스 관찰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뭐야? A4가 0인 걸 관찰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때 K값 얼마 나와? K값 얼마 나와? 1 나오지. 따라와? 그리고 7번에 연산을 했을 때 0 된다는 소리는 A8이 0이라는 소리고 이때 K값 얼마 나와? 3 나오죠. 21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전에 0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소리야. 그게 얼마야? K가 11 되지. 그러니 얘는 무슨 뜻이야? 이 항의 표현은 무슨 뜻이야? 최초의 0인 항이야. 따라와요. 그러니 최초의 0인 항이 22번째여도 되지만 4번째여도 되고 8번째여도 돼. 왜? 이 수열은 주기수열이야. 집중, 정리하자. 내가 이 문제를 가시화를 한 이유가 뭐야? 나누어 놓은 두 개의 점화식이 등차 형태고 각각 따로따로 봤을 때 두 번째는 뭐야? 다음 항을 결정하는 규칙에 누구만 개입한다? AM만 개입한다. 이 두 가지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가시화한 거야. 난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야 가시화 안 해. 알겠어? 그래서 혹시라도 기출에 2번 나왔거든. 이렇게 해서 평가원 기출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가시화를 활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아마도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냈기 때문에. 근데 뭐 냈는데 또 냈잖아요. 그 얘들아 쉬는 시간 줄까? 지금 그래 지금 10분 쉬어. 졸라 힘들어하네.